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발칙한 하지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바로 1,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딱 5년 만에 10억 원의 자산가가 되는 법입니다. 에이, 말도 안 된다. 사기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주식시장의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테슬라가 10배 오를 때, 엔비디아가 20배 오를 때, 에코프로가 15배 오를 때, 여러분은 어디에 계셨나요? 그 종목들은 모두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대형주였습니다. 우리가 10억을 벌지 못하는 이유는 시드머니가 작아서가 아닙니다. 어떤 주식을 어느 가격에 사서 언제 갈아타느냐에 대한 명확한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개미 투자자가 1,000만 원을 들고 시작하면 이름도 모르는 동전주나 급등주에 전 재산을 겁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세력들의 장난에 놀아나다 결국 깡통을 찹니다. 1,000만 원은 그냥 사라져도 되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일궈낼 가장 소중한 씨앗입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길은 다릅니다. 자, 1,000만 원이 10억이 되는 5년의 기적,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왜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여야 할까요? 대형주는 무거워서 안 오른다는 건 주식 초보들의 편견입니다. 오히려 거대한 자금이 쏠리기 시작하면 대형주는 소형주보다 훨씬 더 무섭게 그리고 더 멀리 갑니다. 첫째, 패시브 자금의 광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업의 시가총액이 커져서 S&P 500이나 코스피 200 같은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전 세계 모든 인덱스 펀드와 연기금은 그 주식을 기계적으로 사들여야 합니다. 펀더멘털을 넘어선 수급의 폭발이 일어나는 구간. 우리는 바로 그 구간의 초입에 올라탈 겁니다. 둘째, 이익의 비대칭성입니다. 1등 기업은 시장이 커질 때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먹습니다. 매출이 2배 늘 때 영업이익이 10배씩 뛰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오직 시장 지배력이 있는 대형주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심리적 안정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1,000만 원일 때는 하루 10% 변동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억, 5억이 되었을 때 이름 모를 잡주가 마이너스 20%를 찍는다면 여러분은 제정신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대형주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할 때 무조건 바닥을 잡으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하지만 바닥 아래에는 지하실이 있고 지하실 아래에는 안반층이 있습니다. 주식 격언 중 가장 위대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그럼 무릎 매수란 무엇일까요? 무릎은 단순히 가격이 싼 지점이 아닙니다. 추세의 전환이 확인된 자리입니다. 하락하던 주가가 횡보를 거쳐 이동평균선을 정배열로 돌리고 전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려는 찰나. 즉, 세력과 기관의 자금이 들어온 것이 확인된 지점이 바로 무릎입니다. 발바닥에서 사려다가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십시오. 무릎에서 사면 발바닥보다 조금 비싸게 사는 것 같아 아깝지만 대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하락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 매도란 무엇일까요?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깨에서 미련 없이 내려와야 합니다. 어깨는 언제인가요? 거래량이 역대급으로 터지며 온 세상 뉴스가 그 종목을 찬양할 때, 혹은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다 첫 번째 지지선이 무너질 때입니다. 수익률 300%를 달성했는데 더 오를 것 같나요?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10억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음 섹터에 무릎을 찾으러 떠나야 합니다. 정수리까지 먹으려다 어깨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게 개미들의 숙명입니다. 우리는 그 숙명을 거부해야 부자가 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1년차와 2년차, 시드 분리기 단계입니다. 이 시기의 핵심은 압축과 집중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는 말은 이미 부자인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입니다. 1,000만 원을 10개 종목으로 쪼개면 평생 부자 못 됩니다. 철저하게 시대의 결핍을 해결하는 1등 섹터를 찾으세요. 인공지능이든 로봇이든 세상이 그 기술 없이는 안 돌아간다는 확신이 드는 대형주 딱 한 종목을 고르세요. 그리고 그 종목의 무릎 가격이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렸다가 모든 시드를 태워야 합니다. 그렇게 1년에 3배, 딱 2번만 성공하면 여러분의 시드는 9,000만 원,
약 1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3년차, 가속도의 구간입니다. 자산이 1억 원에 가까워지면 이제 심리적 고비가 옵니다. 이때는 시장의 일시적 폭락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량한 대형주가 전쟁이나 금리 인상 같은 대외 변수로 인해 기업의 본질과 상관없이 반토막 났을 때, 공포를 이겨내고 섹터를 옮겨 담으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자산을 3배로 불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바닥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반등의 신호가 나오는 무릎에서 과감하게 진입하세요. 이 시기가 지나면 자산은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4년차, 전략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때부터는 분산과 방어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자산이 3억 원에 가까워지면 단 한 종목에 몰빵하는 것은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이때부터는 두세 개의 종목으로 나누어 들어가는 분산 투자를 시작합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첫째, 리스크 관리입니다. 3억에 가까운 돈은 한 번의 악재만으로도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여유입니다. 하나가 조정을 받아도 다른 하나가 치고 나가면 우리는 8억, 10억까지 버틸 수 있는 맷줍이 생깁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주도 섹터 1등주 두세 개에 나누어 담으세요. 물론 여전히 원칙은 무릎 매수입니다. 마지막 5년차, 목표 달성과 수성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산은 8억 1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5년차에는 무리해서 3배 수익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수익률 정도인 20에서 30%만 걷어도 여러분의 목표인 10억은 가뿐히 넘어섭니다. 또한 8억이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전부 위험자산에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반은 안전자산으로 돌려도 충분히 10억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적은 자만심입니다. 8억을 굴리다 보면 내가 시장의 지배자인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무리하게 잡주를 건드리거나 급등주 추격 매수를 하죠. 그러면 5년의 노력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끝까지 1등주, 끝까지 무릎 매수 원칙을 지키며 완주하십시오. 여러분, 1천만 원으로 5년 만에 10억을 만드는 것, 이제는 조금 현실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우리는 오늘 아주 강력한 로드맵을 배웠습니다. 하나, 망하지 않을 1등 대형주만 공략한다. 둘, 바닥이나 정수리가 아닌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 셋, 자산이 커지면 두세 개 종목으로 분산하여 안정성을 확보한다. 넷, 한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않고 시대가 변할 때마다 과감하게 섹터 체인징한다. 이 전략은 화려한 기교가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인내심과 공부입니다. 남들이 잡주로 하루에 20% 벌었다고 자랑할 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5년 뒤 10억 원이 찍힌 계좌를 보며 웃게 될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산업 리포트를 펼치십시오. 지금 어느 섹터가 바닥을 다지고 무릎을 들고 일어나는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10억 로드맵은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끝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함께 이 긴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